피동. 아니 그러니까 조금만 뜯다 꿀게 피동. 자 피동은 이 피동은 반대가 능동이고요. 최대한 빨리 해서 끝내볼게요. 피동은 당하다는 뜻이에요. 뭐뭐를 당하다. 아니 그냥 빨리는 안 되고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286쪽입니다. 286쪽. 피동을 당하는 거예요. 뭐뭐 해준다. 그래서 그 위에 봐 쪽으로 이거 알 필요 없고요. 그냥 1번 예문을 바로 들어갈게요. 1번 예문 들어가면 자 모기가 아이를 물었다죠. 자 1번 A 능동문서부터 능동문. 1번에 A의 능동문이라고 쓰라고요. 지금 286쪽에. 근데 B번에 아이가 모기한테 물렸다잖아. 이게 피동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모기가 아이를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렸다는 것은 물 플러스 리 플러스 다거든요. 그러니까 리라고 하는 게 피동 전미사예요. 피동 전미사 쓰세요. 리가 피동 전미사라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287쪽을 볼게요. 287쪽에 보면 이제 뭐 위에 능동 피동으로 나오니까 넘어가고 2번의 예문을 보면 자 2번요. 287쪽 보고 있어요. 잡다 잡히다, 덮다 덮이다, 쫓다 쫓기다, 몰다 이런 게 다 뭐예요? 피동이죠. 그러니까 희나 이나 기나 리나 이런 게 다 뭐다? 피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희 리기가 붙으면 이희 리기잖아요. 끝에를 보면 맞나요? 희, 이, 기, 리잖아. 희, 이, 기, 리. 이게 희, 기로 외우면 어려우니까 이희, 리기로 외우세요. 이희, 리기. 이게 다 피동문이라고. 이런 거.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희, 리기. 그러니까 이렇게 쉽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동문의 특징은, 자, 거기 이제 모기가 아이를 물었다, 능동, 아이가 모기한테 물렸다, 피동이잖아요. 자. 예? 그래서, 거기 이제 287쪽의 마지막 줄에 밑줄 쳐요. 마지막 줄. 마지막 줄을 보면 능동문은 서술어가 타동사인 타동사문이지만 저 밑줄 피동문은 서술어가 자동사인 자동사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동문은 모기를 물었다. 맞죠? 그래서 타동사와 자동사 모르신 분 있어요? 타동사라는 것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근데 이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는 동사. 자, 해석되십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는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는 동사는 자동사.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다음에 능동문의 주어는 동작인 경우 이게 말이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고양이가 만약에 이게 수동태를 알면 쥐를 잡았다 이렇게 해봅시다.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책에 안 나온 걸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쥐가 이게 수동태가 되면 쥐는 맞죠? 고양이에게 잡혔다 이거잖아요. 그거 이야기예요. 잡혔다. 그러면 잡았다가 잡혔다가 됐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고양이가는 고양이에게가 됐죠. 이해 안 가신 분 있나요?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는 문장을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쥐는 고양이에게 잡혔다. 그러니까 이 능동문의 주어가 이 피동형, 그러니까 수동문하고 피동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피동문에서는 주어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갔죠. 능동문의 주어잖아요. 주어가 이 피동문으로 갈 때는 주어로 갔어요. 주어로 안 갔어요. 주어로 갔어 안 갔어? 아니 주어는 쥐를이라는 이 목적어가 주어로 됐잖아요. 쥐는 고양이에게니까 이건 목적어로 간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어렵게 써놨는데 나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것만 여러분 외우고. 그럼 더 쉽지 않나 이게? 굳이 뭐 이런 걸 뭐는 어쩌고 이런 거 알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걸 쓴 거예요. 이건 그나마 쉬운 거잖아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능동문과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 능동문과 피동문은 진리 조건이 같다. 당연한 거죠. 뭐냐면 철수가 영희의 손을 잡아요. 14번에 보세요. 4번을 보면 자 그러면 행동주 철수가 행동주야. 영희가 대상이고 손을 잡는 건 능동사죠. 맞나요? 맞잖아요. 행동주. 근데 플러스 유정성은 뭐냐면 감정이 있는다는 거예요. 철수는 감정이 있겠죠. 플러스 구상성은 뭐냐면 플러스 구상성은 이제 유정성 그다음에
플러스 구상성 능동사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잡는 것은 이제 구상적인 거죠. 실질적인 손을 잡는 거니까. 맞나요? 네. 손은 피상적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영희의 손이 철수에게 잡힌다. 대상. 영희의 손은 대상이죠. 철수, 행동주. 잡히는 거니까 비동사. 그래서 플러스 구상성. 눈에 그러니까 구상성이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 피상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이거는 추상적이라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피상적이다. 근데 구상성이나 구상적이라는 거, 구상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브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리는 거잖아요, 하트로. 맞나요? 러브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손목 이런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상성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능동문과 피동문의 서술화 논항은 이제 선택 제약도 같이 한다는 거죠. 왜? 이거와 이것이 똑같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희의 손을 잡으면 영희의 손이 누구에게 잡히는 거예요? 철수에게 잡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복잡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자, 289쪽을 보면, 자,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 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 자, 다 되는 거죠. 그런데 6A는 이제 동작 연상이 되는데, 그 6B에서는 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라고 이야기하면 눈이 온 세상을 덮는 동작이 여기 뭡니까? A만큼은 드러나진 않는다는. 그러니까 우리말은 능동태를 더 좋아할까요? 수동태를 더 좋아할까요? 우리말은 능동태를 훨씬 더 좋아해요. 우리말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말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자, 우리 되게 많이 쓰는 것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나 어제 미용실에 가서, 자 보세요. 여러분 많이 해서 미용실에 가서 뭐라 그래요? 머리를 잘랐어.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나는 이게 맞는 말이냐고. 여러분이 실제로 가위로 머리를 자른 거예요? 머리를 잘렸어가 맞는 거예요. 원래 맞아 틀려요? 이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자르려고 갔으니까 이렇게 돼요. 아니 근데 자르려고도 틀린 거죠. 왜냐면 자르는 건 내가 자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자르려고 갔었어. 아니 그러니까 자르려고 하는 말은 자른다는 건 내가 내 그 가위를 가지고 자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보세요. 근데 영어를 해볼게요. I had my hair cut yesterday. I had my hair cut yesterday. 이거 해볼게요. 뭐 at the bar 뷰티 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이 영어가 확실한 게, 자 나는 핸드가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뭐뭐 하게 하다. 내 머리카락이 이게 과거분사예요. 과거분사. 잘려지게 했다. 언제? 자 잘려졌다고 나왔죠? 자 근데 우리말은 뭐예요? 잘랐어가 나왔죠. 우리말은 능동태를 훨씬 좋아해요. 어디서 거짓말일까? 잘렸어 해봐. 그러면 이제 머리 깎으라고 하는데 안 깎아가지고 잘린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 의미가 돼버린다. 그 영어적으로는 잘렸어가 맞는 말이에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못 해봤죠. 복잡해. 우리 한국말 복잡해. 네. 그러니까 이게 영어 아니 우리말이 복잡 아니 영어가 오히려 더 쉬워요. 왜냐면 우리말은 막 이중조도 있고 뭐 이렇게 쓰는 것을 이걸 막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무슨 재밌는 게 이걸 영작하라 했더니 I cut my hair 뭐 이렇게 막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에 이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I cut my hair란 말이에요. 예, 콩글리시죠.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하여튼 영어에서는 예스 한마디인데 우리는 예냐 뭐. 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보세요. 머리를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헤드가 돼버리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잘라서 누가 써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영작하면 이거 진짜 무시무시하죠. 내가 내 머리를 자른 건데. 머리를 자르니까 좋네. 와,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뜻 아니에요? 머리카락이라면 안 쓰죠. 그럼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러나요? 그냥 머리 잘라서 그러지. 머리 자르러 갔다고. 무슨 사명이 자, 하여튼 다시 갑자기 날씨가 풀렸다 이런 것들은 능동문을 상정하기가 어렵다는 거 보세요. 이걸 어떻게 갑자기 날씨가 풀렸다는데 이 능동문을 상정할 수가 있어요. 풀렸다는 피동이죠. 그 다음에 시내가 복잡해서 오는데 1시간이나 걸렸다. 이거의 주어가 뭔지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 피동문의 특성 때문에 수량을 나타내는 구문의 경우 능동문과 피동문의 의미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데 볼까요? 모든 아이가 사과 1개를 먹었다. 사과 1개가 모든 아이에게 먹혔다. 넘겨보세요. 자, 8A는 모든 아이가 각각 사과 1개를 먹었다는 의미와 사과 1개를 모든 아이가 나눠 먹었다는 뜻도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8B는 후자로만 해석된다. 왜? 8B를 보면 사과 1개가 먹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A는 모든 아이가 각각 사과 1개를 먹었다.
모든 아이가 사과 한 개를 나눠 먹었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다. 자, 이해 안 가시는 분 없죠? 그렇죠? 자, 피동문의 유형입니다. 피동문에는 자 아까 이희리기 나왔죠? 거기 네 번째 줄 밑에 있어요. 이희리기 네 개 맞죠? 그래서 이를 취하는 동사부터 이건 읽어보세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13번 291쪽 피동전미사를 취하지 못하는 동사 이게 중요해요. 291쪽 13번입니다. 자 A번 피하다 기록하다 연구하다 판단하다 이건 피동전미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다 받다 들이다 바치다 이런 건 수여동사라고 그러니까 여기 B는 수여동사 수여동사라고 써보세요.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수여동사 많이 들어보신 말인데 네네. 수여동사. 그러니까 B가 수여동사. 그럼 C는 뭐냐? 이런 걸 수혜동사라고 해요. 수혜. 그러니까 얻다, 잃다, 찾다, 돕다 수혜동사. D는 알다 이런 거 있죠. 이건 지각동사라고 해요. 자, 지각동사는 뭐냐? 심리적인 작용을 하죠. 심리적 작용. 지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한자로 알지자에 깨달을 각자예요. 지각동사 이러면 지각이 뭐지? 알고 깨닫는 동사. 지각동사. 그 다음에 만나다, 닮다, 싸우다 이런 걸 이제 그 2번을 뭐라고 하냐면 대칭동사. 대칭동사인데 이건 상호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상호동사라고. 여기 만나는 거 혼자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싸우는 것도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닮는 것도 혼자 닮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만나지다 이런 말 안 쓴다는 거죠. 그죠? 닮아지다 그런 말 있어요? 싸워지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자 피동사 중에는 자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이한 경우도 있다. 자 첫 닭이 울었다 종이 울렸다 울었다 울렸다 있죠. 그 다음에 하늘 난다 날린다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넘겨보세요. 14AB를 보면 울리다 날리다가 자동사잖아요. 자동사는 아까 뭐라고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 맞나요? 네. 울다 날다에서 파생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울다 날 그러니까 울다나 날다는 자동사잖아요. 맞나요? 네. 새가 운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또 그 피동사들이 이제 15번 밑에 다음과 같은 사동사가 파생되고 타동사인 이들 사동사에서 피동사가 파생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철수가 종을 울린다. 그러니까 이게 종이 울린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종을 울린다 쓰기도 하죠. 맞죠? 바람이 꽃잎을 날린다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동사에서 또 피동사가 파생되기. 그러니까 사동사는 시키는 동사예요, 여러분. 네, 그렇죠. 사역동사. 그렇죠. 사동사는 시키는 동사. 시키는 동사. 쓰세요. 피동사는 당하는 동사. 좀 말을 조금 더 풀어드리면 당하는.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당하는. 시키는 거가 당하는 거. 근데 이제 이게 막 복잡하게 쓰인다는 거 섞여서 쓰인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열매가 열다는 되지만 열매를 열리다 이런 건 안 되죠. 열매가 열리다 이런 거 열매가 열다와 같은 예는 열매를 열리다 이런 것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열매가 열리다는 쓸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되죠. 그러니까 열매를 열리다를 말씀드린 거죠. 열매를 열리다는 안 된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 쓰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어지다.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2번에 지금 어지다 이렇게 있죠. 거기다 땡땡하고 준피동사라고. 준피동사. 피동사에 준하는 동사. 준피동사. 얘가요? 그래서 준자를 붙이는 거예요. 자, 이거 뭐냐면 왜 그냥 피동사는 아까 이일이기 기억나요? 네. 근데 이거는 어지다가 되니까 보세요. 18번. 만들었을까 밑줄, 만들어졌을까 밑줄, 느낄 거야 밑줄, 느껴질 거야 밑줄, 알렸다 밑줄, 알려졌다 밑줄. 그럼 여기까지 보세요. 만들어지다니까 지다가 붙은 거죠. 네. 자, 18B는 지다가 붙었잖아요. 19B도 느껴지다, 지다가 붙었죠. 20번의 B도 알려졌다, 지다가 붙었죠. 자, 이렇게 지다가 붙은 것은 뭐, 자, 다시 무슨 동사? 저기 썼잖아요. 자동사. 아니, 여기 준피동사. 피동사 왜 그러냐면 피동사는 이일이기라고 아까 했잖아요. 이일이기가 아닌데 이일이기처럼 쓰여. 그러니까 준피동사. 자, 이해 가시죠? 네. 21번. 자, 아무리 울려고 해도 울어지지 않는다. 울어지지 밑줄. 가지지 밑줄. 자, 이 지다 붙었잖아요. 이거 원래형은 울어지다 아니에요? 가지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준피동사예요. 준피동사.
어렵지 않잖아요. 이희리기가 안 붙었는데 피동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길이 많이 넓어졌다. 넓어지다죠. 준피동사. 환해지다. 준피동사죠. 그런 이야기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경우는 믿기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다. 쓰이니 써지니 이런 것들도 이제 쓰이는데 이제 믿기지하고 믿어지지는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자 논문이 보세요. 잘 쓰이니하고 써지니잖아요. 쓰이니는 물음표 찍은 거 보이시죠? 이럴 때는 논문이 써지니가 더 잘 쓰이는 표현이에요. 쓰이니보다 논문이 잘 써지니 이렇게 쓰는 것이 좋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고요. 넘기세요. 자 그래서 이제 굴뚝이 절로 막혔다 되는데 막아졌다는 이럴 때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피동사로 쓸 수 있는 것은 굳이 준피동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이야기예요. 굴뚝이 고의적으로 막아졌다 이런 거는 쓰는데 막혔다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굴뚝이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막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막아졌다를 또 써야 돼요. 막혔다는 거는 왜 그러냐면 막힌 것은 고의적으로 막힌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뭐 연통이라든가 이런 게 막힌 거는 내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막힌 게 아니라 뭔가 바람이 분다든가 뭐 하여튼 뭐가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잖아 연료가. 그걸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찢겨졌다 이런 건 넘어가도 되겠고 되었다 되다를 위한 피동문. 자 연구했다 연구되었다. 28번 보세요. 연구했다 밑줄 연구되었다 밑줄. 그렇죠? 그 다음에 29번은 복구하나요 밑줄 복구되나요 밑줄. 그러니까 하나요가 뭐가 된 거예요? 되나요가 된 거죠. 이럴 땐 되다를 붙인다는. 근데 이게 예. 하나요하고 되나요에서 하나요가 그 저기 피동문 아니 하나요는 피동 자동인데 예. 근데 이 되나요가 피동이 그렇지 뭡니까? 그렇죠 피동인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것도 준 피동이 되는 거죠. 왜냐면 피동문. 대다를 위해 의한 피동문이니까 지금 여기 대다를 위해 의한 피동문도 땡땡하시고 준 피동사라고 써. 이것도 준 피동사인 거죠. 왜냐면 이희리기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희리기가 안 들어간 피동문이라는 소리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되다가 있고 뭐 받다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보세요. 295쪽을 볼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한다 되죠.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다 구박당한다 돼. 근데 거기다 써봐요. 구박된다 X.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구박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자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한다 되죠. 선생님이 학생들이 존경을 받는다 되는데 존경된다 X. 존경된다는 말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단 말이에요. 가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어떤 동사는 된다를 쓰고 어떤 동사는 받는다를 쓰는데 이건 여러분이 한국인이시니까 읽어보면 알아요. 이걸 뭐 제가 뭐 굳이 문법적으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도 넘어가고 자, 피동문의 제약인데 피동문의 제약. 자 둘째 줄 볼게요. 296쪽 둘째 줄. 피동문으로 표현하면 부자연스러운 경우를 보면 타동사문의 목적어가 무정명사일 때 그런 경향을 보인다. 밑줄. 피동문은 말을 참 넓게 써놨는데 타동사 목적어를 필요한 동사의 목적어가 무정명사 뭐예요? 감정이 없는 거죠. 자 철수가 소설책을 읽어. 소설책 감정이 있어 없어? 감정이 없죠. 그러니까 소설책이 철수에게 익힌다 말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철수가 밥을 먹는다 말이 되는데 밥이 철수에게 먹힌다 이것도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철수가 문고리를 잡았다 말이 되는데 문고리가 철수에게 잡혔다 말이 안 돼. 자 다시 자 그러면 소설책이나 밥이나 문고리를 다 무슨 명사라고 한다? 무정명사. 감정이 없는 명사. 지금 무병명사라고 하죠. 무정명사.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 36번을 보시면 가르친다, 돕는다, 묻는다, 공부한다 이런 거 다 아실 거고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보면 그 뭡니까 능동문을 이제 이렇게 쭉 써놓은 거고요. 개그맨이 관객을 웃긴다 사동사죠. 웃게 한다. 울렸다 이것도 올렸다 사동사죠. 죽였다 죽게 했다는 거죠. 다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니까 밑에 보면 앞에서 본 예문들과는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뭡니까 능동문으로 쓴 것들이에요. 능동문으로 맞죠? 그러니까 능동문을 썼는데 피동문은 있는데 짝이 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가 있다. 자 오른쪽 보세요. 바람이 문을 열었다 이런 말이 이상하다. 문이 바람에 열렸다는 말이 되는데 여러분 바람이 문을 열었다 무슨 괴기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시적인 표현을 쓰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되는데 두려움이 사람들을 휩쌌다. 그렇죠. 이것도 시적인 데는 쓸 수 있겠죠.
철수는 요즘 일에 쫓긴다는 되는데 요즘 일이 철수를 쫓는다. 좀 이상하죠. 이건 뭐 읽어보면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41번은 이 피동문 쪽에만 써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다. 감기가 아이들을 걸었다. 이런 말이 있냐고요. 벌써 날씨가 풀렸다. 뭐 만년에 묻혀 살았다. 철수가 난처 있던 놓였다. 손주들 얼굴이 눈에 밟힌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더위가 한풀 꺾였다. 밤새 가위 눌려 잠을 못 잤다. 이런 건 다 피동에서만 쓰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쓰고요. 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탈동작성이 이제 그 밑에 있죠. 그러니까 많이 나타나는 표현인데 기가 막히다, 눈이 뒤집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용구라는 말은 뭐냐면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을 관용구라고 해요. 거기 42번에 예문에서 두 줄 올라가면 관용구라고 나오죠. 다음과 같은 297쪽에 42번의 예문에서 두 줄 올라가면 보세요. 피동의 형태로만 있을 텐데 피동의 형태로만 표현되는 다음과 같은 관용구들이 많은 것도 이러한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이 할 수 있다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피동으로만 쓰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길을 막았다, 길을 막는다 이런 말 안 쓴다는 거죠. 마음에 걸리다를 뭐 마음을 걸어 이런 말 안 쓰죠.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그냥 피동으로 쓴다. 자, 사동입니다. 사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 사동이 어쩌고 이건 몰라도 돼요. 그냥 바로 43번. 예. 건조하시면 돼요. 43페이지. 자, 43번. 그 43번에 그 A번에 보세요. 철수가 밥을 먹는다죠. 네. 이건 능동이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가 철수에게 밥을 먹인다. 이거 이제 좀 설명합니다. 피동이죠. 예, 아니 이거는 먹인다니까 사동이죠. 먹게 하는 거니까. 타동이죠. 네, 그러면 타동을 지금 43번의 B는 머리가 자, 어머니가 있죠. 잘 보세요. 네. 어머니가 사동주. 사동을 시키는 주체. 그렇죠. 철수가 피사동주. 사동을 당하는 주체. 네. 자, 밥을 먹인다는 먹 플러스 이 플러스 4죠. 네. 자, 이때 이가 바로 사동주입니다. 자, 이거 이해 안 가신 분 있나요? 어머니는 사동시키는 주체. 철수는 피사동주. 사동을 당하는 주체. 먹이다 이는 무슨 전미사? 사동전미사. 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이제 299쪽에서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이 어쩌고 그냥 넘어갈게. 이거 그냥 예문 가지고 설명할게요. 이거 설명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걸 좀 우리말 참 어려웠다는 예를 설명드릴게요. 보이다. 자, 이거는 사동도 되고 뭐도 된다? 피동도 돼. 피동도 돼. 그러니까 봐요. 자, 무엇이 자 보인다 써봐요. 이거 책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피동사예요. 맞죠? 무엇이 보인다는 피동사 아니에요? 네. 근데 누구에게 책을 보인다. 책을 보인다. 자, 그러면 이때 보인다는 뭐예요? 사동사. 그러니까 우리말은 보인다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피동사고 무조건 사동사는 아니라는 거. 자, 뭘로 봐라? 문맥으로 봐라. 문맥으로 봐라. 그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문맥으로 따져야지. 이걸 그냥 뭐 피동 사동을 뭐 이렇게 이거는 이건 이거 아니라는 거죠. 됐죠? 자, 이를 취하는 뭐 먹이다 뭐 이런 거 이것도 암기할 필요 없어요. 뭐 조리다 해가지고 쭉 나와 넘겨보세요. 애까지 다 있어요. 뭐 들추다. 그러니까 이거는 들다 50번 같은 게 예를 들면 A번에 들다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추자를 붙이는 거예요. 300페이지에 50번 예문 있잖아요. 추를 취하는 용언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들 다음에 추를 붙이라 이거. 들추다. 그다음 추를 붙여라는 거예요. 맞추다. 빗 맞추다. 그러면 좀 쉽지 않아요? 늦추다. 낮추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이희리기가 뭐라고요? 자,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이희리기보다 아까 했잖아요. 피동. 그러면 이희리기 우구추는 뭐냐? 파동. 이게 사동이에요. 근데 이희리기 우구추 말고 이제 애도 하나 있겠어. 없애다 같은 거. 이거는 독특하니까. 그러니까 애까지 쓰시면 더 좋아요. 이희리기 우구추 애 좀 적어 좋아요. 이런 것들이 붙으면 사도입니다. 맞죠? 없애다죠. 없애다는 말 있잖아요. 없애다. 맞나요? 네. 예,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더우실까 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자 301쪽을 볼게요. 301쪽. 자, 301쪽 빨리 보겠습니다. 자, 보이다 뭐 이런 것들이 피동사이기도 하지만 사동사이기도 이제 알겠죠? 제가 보이다 예를 들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301쪽. 삭다, 사기다 이런 거 있죠? 사동사를 가진 것이다. 사기다, 삭히다 이런 거 두 가지. 그러니까 삭히다는 말도 쓰고 사기다는 말 쓴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렇죠. 뭐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자, 옷이 젖다, 아이가 물에 옷을 적셨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거 사동의 의미죠. 파도가 그러니까 파도가 일었다, 바람이 일었다죠. 포세이돈이 파도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사동주죠. 다시 써봐요. 파도를 피사동주예요. 피사동주. 포세이돈 사동주, 바람 피사동주. 자, 뭐뭐하게 하다. 사동문과 시키다예요. 자, 넘겨보세요. 이게 뭔 소리냐? 자, 302쪽에 54번을 보면 302쪽에 54번을 볼게요. 자, 지금 먹인다 했죠. 먹인다 밑줄 쳐봐요. 먹인다, 먹게 한다. 그러면 먹인다는 짧죠. 그래서 이걸 단형사동이라고 합니다. 자, 먹게 한다는 길죠. 장형사동. 이거 되게 쉬워요. 자, 이 글자 몇 글자? 세 글자. 이 글자 몇 글자? 네 글자. 어떤 게 길어요? 그래서 장형사동이에요. 이거 짧죠. 그래서 단형사동. 볼 것도 없어요. 세 보면 된다니까. 단형사동이 장. 그러면 보인다는 무슨 사동? 세 글자니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보게 한다는 뭐겠어요? 장형사동. 얼마나 쉽습니까? 그거예요 지금. 뭐 이게 어렵다고 이제. 예, 그렇죠. 짧으면 단형, 길면 장형. 그 이야기예요. 장편소설. 그렇죠. 아, 좋아요. 자, 그다음에 단형사동문과 장형사동문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또 재밌어져요. 자, 303쪽을 보세요. 57번 볼게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이거하고 어머니가 아이에게 아이를 옷을 입게 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우리말에서는 이중조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말.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가 옷을 입게 했다도 돼요. 말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는 아이에게가 되는데 우리말 쓴다는 거. 하여튼 주격조사가 가능한데 자,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 이게 재밌어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둘 다 사동이죠. 둘 다 사동. 근데 뭔 차이가 있느냐? 자, 어머니가 잘 봐요.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하고, 자,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 하고, 옷을 입게 했다. 차이가 여러분 뭐예요? 물론 단형사동과 그렇죠. 입혔다는 사역이고 입게 하였다는 피동입니다. 아니 다 사동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입혔다는 짧으니까 단형이고 장형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그거 알려드릴게요.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입혔다는 것은 아이가 옷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한대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옷을 입을 나이가 한 5살쯤 되나요? 키워보셨습니까? 빨라서 3살. 3살에서 옷을 입어요? 우와. 하여튼 3살. 그러니까 하여튼 3살이라고 칩시다. 3살. 그러면 이거는 3살 이전의 아이만 해당되는 거예요. 맞나요? 맞으면 틀리면 이상하다고 하세요. 입게 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7살짜리 옷을 입혀줘요? 7살짜리 옷을 입혀주냐? 안 입혀주죠. 지가 알아서 입는 거죠. 그러니까 입혔다는 것은 이 아이가 아주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없는 아이를 입혔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해보셨죠? 이런 미묘한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입혔다는 것은 뭔? 애매하다고요? 7살이어서 입혀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입혀줄 그렇지. 그러니까 입혀줄 수도 있다. 그것도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 가는데 문법적으로 전 문법적인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 그렇게 돼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문법적으로는 아이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 10살짜리도 입혀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 문법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세요. 띄어쓰기 하나만. 말씀하세요. 이거 입혔다는 붙였었는데 입게 했다는 지금 했다가 띄어쓰여 있잖아요. 띄었어야죠. 근데 그 설명이 어떤? 왜 그러냐면 이게 입 보세요. 입게 했다는 그러니까 입다가 동사의 어간인데 걔는 이게 부사형이잖아요. 입게 하게 높게 부사형 어미를 하고 그러니까 동사의 어간과 부사형 어미가 하나가 붙었고 그 다음에 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사형 어미도 보조적인 어떤 연결 어미니까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거는 됐나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웃기게 한다, 못 웃기게 한다 하신다 이런 것도 이제 웃기신다라는 거 밑에 보세요. 58에는 서너 말음이 시가 한 번 쓰였고 그 이상도 쓰일 수가 없다. 그렇죠. 웃기신다. 근데 단형 사동사에서는 시가 사동주를 높이는 데만 쓰인다. 맞죠? 단형 사동 아까 했잖아. 웃기신다, 웃으시게 하신다. 어떤 게 짧아요? 웃기신다가 짧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질문하면 세 글자였는데 세 글자니까 단형 이게 아니라 두 개를 따지는 거예요. 뭔 말 이해가요? 네. 두 개를 따져서 이건 아시겠죠? 세 글자라고 단형이고 네 글자 이게 아니라 웃기신다가 이게 더 짧으니까 이게 단형 사동, 장형 사동인데 그러니까 사동들 높이 그런데 장형 사동에서는 58B처럼 의시가 두 번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웃으시게 하신다. 맞죠? 그러니까 웃기신다는 것은 한 번만 쓰는데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다 같은 뜻인데 이 장형 사동에서는 두 번 쓸 수 있다. 자, 연기.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넘어가고 자, 60번이 또 재밌어요. 60번이 또 재밌어요. 자, 보세요. 뭔 소리냐면 이게 상당히 많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잘 봐요. 60번 거기 304쪽입니다. 자, 동생이 형을 살렸다. 자, 잘 봐요. 동생이 형을 살렸다는 이걸 주동문이라고 그래. 주동문. 이 행동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동문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자, 토요일에 동생이 일요일에 형을 살렸다. 이런 말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토요일에 동생이 말이 막걸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점이 그러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시점이 분리되면 문장 성립 X. 지금 필기 안 할게요. 거기다가 쓰라고요. 시점이 분리되면 문장 성립 X. 문장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걸 볼까요? 그럼 밑에 거는 뭐냐? 토요일에 동생이 일요일에 형을 살게 하였다. 이렇게 써놨죠. 토요일에 동생이 자 일요일에 성을 살게 하였다. 자 살렸다는 단형 사동이죠. 살게 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장형 사동이죠. 그러니까 살도록 행위를 한 것이 토요일이고 형이 산 것은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토요일에 동생이 일요일에 형을 살게 했다는 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에서 이렇게 살린다 이런 뜻이 강한데 살게 하였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형이 뭐 많이 힘들어가지고 뭐 무슨 뭐랄까 심장 뭐라고 그러죠? 이 마비가 올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막 토요일날 그 열심히 이제 막 그 뭐라고 그러죠? 흉부 압박 거상법 이렇게 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이렇게 막 했는데 이제 그 살렸다라고 하는 건 현장에서 살린다는 뜻이 강한데 살게 했다는 거 뭐냐면 그렇게 행위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막 이게 뭐라고 그러죠? 압박 이런 게 이렇게 있다가 일요일날 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런 게 좀 강해. 그러니까 살게 하였다라고 쓸 때는 살도록 행위를 한 게 토요일이고 형이 산 게 일요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토요일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그때는 바로 안 나타나고 그 다음날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참 그건 애매하다. 그러니까 애매하죠. 근데 애매한데 뭐냐면 살린다는 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길거리를 갔는데 누군가가 정말 막 심정지가 일어날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 심정지가 될 애를 막 승부압박 거상법 심폐소생술로 해서 살렸다. 이제 그거는 주로 현장성이 강한데 살게 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의미의 현장성이 아니라 얘가 막 이 형이나 누가 죽으려고 하면 이거 참 제가 얘를 어떻게 들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장이 부자연스러워.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살게 하였다는 것은 그날 행동을 내가 해가지고 그 다음날 살았다 이런 뜻이 강하다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제가 이게 참 예를 참 들기가 애매한데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 하여튼 의료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때는 효과가 없었는데 그 다음날에서 막 어떤 사람이 식물 인간이 됐어. 근데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 근데 막 그 다음날 막 손을 움직이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살게 하였다는 것은 조금 그 약간의 시차를 두고도 나타날 수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십시오. 이건 그래서 철수가 영수를 죽였다는 되는데 철수가 영수를 이게 말이 돼요? 죽였으나 영수는 죽지 않았다. 죽였는데 죽지 않았다. 이 불사신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철수가 영수를 죽게 하였으나 죽지 않았다는 말이 돼요. 이건 뭐냐면 자 죽였다는 건 내가 뭐 칼이나 뭐 총으로 쏘아서 죽였다는 건데 죽게 하였다는 거는 드라마 같은 거 봐보세요. 막 이렇게 그 달려가서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죽은 건 아닌데
그 이번에도 그 보험 타려고 뭐 그런 거 있지 맞아, 않았어요? 맞아. 남편을 이렇게 막 떨어지게 이혼했어. 해가지고 내가 죽인 건 아니잖아요. 죽게 하였지. 근데 결국은 안 죽어. 이 사람이 이제 수명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하고 살아났어. 그런 것은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한 거하고 죽인 건 좀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죽게. 결론은 같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이야기 상황이 쓰는 겁니다. 다르지. 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305조. 동생이 손가락을 물어 형을 살렸다 됐는데 동생이 형 손가락을 물어 형이 살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손가락을 물어 뭐 이런 것들도 피를 뽑아서. 네, 하여튼 쓸 수 있죠. 손가락. 어머니가 숟가락으로 밥을 먹인다. 숟가락으로 밥을 먹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이야기했죠. 숟가락으로 밥을 먹인다는 건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뭐 2살이나 이렇게. 근데 밥을 먹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뭐 한 5살, 6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질문하셨지만 뭐 7, 8살인데 그냥 먹여주는 엄마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법적으로 본다면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 나이. 그렇죠? 한 뭐 2살까지는 자기가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근데 먹게 한다는 것은 얘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65번은 옷을 빨리 입혔다, 빨리 입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입혔다는 건 아까 이야기했죠? 얘가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내가 입힌 거고, 입게 했다는 것도 빨리 입어 이거죠. 그 다음에 책을 못 읽혔다도 되고, 못 읽게 했다도 되는데, 읽혔다는 것은 뭡니까? 단형이고, 읽게 했다는 것은 장형이죠. 맞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또 뭐, 자, 어머니가 2달 된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당연하죠. 2달 된 아이가 옷을 입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지.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2달 된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2달 됐는데 막 얘가 옷을 입고 있어. 어? 이거 진짜 해 토픽 아니에요, 이거는? 해 토픽이 나오고.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철수가 영일 웃겼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을 읽혔다. 이런 것들은 다 되는 거죠. 자, 문제를 보고 좀 쉬겠습니다. 자, 피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 이제 4번에 보면 능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와 논항은 선택 제약을 같이 하는 일이 많다. 아까 이야기했죠. 왜냐면 자, 고양이가 아까 했잖아요. 고양이가 쥐를 먹었다. 그러면 쥐는 고양이에게 먹힌 거죠. 그러니까 논항이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그걸 써보세요. 고양이가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쥐를 먹었다. 그러니까 근데 능동사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잖아요. 타동사. 아까 했죠? 그런 거. 진리 조건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능동문과 피동문. 그리고 피동문은 동작주의 그 초점이 이거는 이제 피동문보다 사동문이 이렇게 하게 하는 거니까. 자, 피동점사를 취하지 못하는 거. 자, 이희리기 우구추자는 피하다 뭐 있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 돕다 뭐 돕히다 뭐 만나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이희리기가 그런 것들이 뭐 바치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지만 이런 만나다 같은 경우는 돕다 이런 게 피동 전미사를 취하기는 쉽지 않죠? 도부다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돕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음 예문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거 보세요. 울려고 해도 잘 울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길이 많이 넓어졌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중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 보면 가만 피동문이다. 그다음에 나만 피동문이다. 가나 둘 다 피동문에 포함된다. 가나 둘 다 피동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울어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넓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이게 피동적인 어떤 의미를 쓰긴 썼지만 이 자체가 우리가 피동적인 어떤 문장의 어떤 형태 아까 나온 이희리기 이런 거하고는 안 돼서 이런 건 아까 이야기했던 준피동사 기억나세요? 네. 준피동사.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적으로는 피동사는 아닌데 피동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준피동사는 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골, 진골 이런 거 있잖아요. 뼛속까지 뭐 그런 의미는 아닌데 안 되니까 비슷하게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이제 피동문의 그런 형태라고는 아니고 피동문처럼 쓰이는 거다. 이해가시죠? 4번. 적절하게 설명한 거. 이거 아까 했잖아요. 걸렸다 풀렸다니까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피동문이다. 맞죠? 이걸 감기가 아이들을 걸었다 이런 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사동전미사가 만들어지는 걸로 짝지어진 거. 읽히다, 알리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익이니까. 읽히다, 알리다 이런 거 되겠죠. 그렇죠? 써보세요. 읽히다, 알리다. 그 다음에 6번은 차이점을 바르지 않은 거. 아까 이거 했죠? 자, 4번에 보니까
단형사동과 달리 장형사동에서는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성분이 사동주와 관련된 의미로만 해석될 수 있어요. 이게 305쪽에 보면 지금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먹게 했다. 거기 있죠. 거기 64번에 보면 거기 나오지 않나요? 64번에 A, B 거기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단형사동, 장형사동에서는 사동주와, 그러니까 여기 보면 63A에서 형을 살렸다 이렇게 나왔고 64번의 A, B의 경우도 이 부사어 이제 숟가락으로가 수식하는 것에서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단형사동과 달리 장형사동에서는 피사동주가 주어 명사구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장형사동은 뭔가 하게 한다는 거랬죠. 웃게 하신다. 밥을 먹게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작을 당하는 것이 이 동작을 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 명사구로 그러니까 명사구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뭡니까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걸 만약에 숟가락으로 밥을 먹게 했다면 아이가 뭐 그 어머니에 의해서 뭐 밥이 먹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단형사동과 달리 장형사동에서는 피사동주를 높일 수가 있다. 장형사동에서는 피사동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웃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웃게 하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웃으시게 하신다 이런 것은 피사동주를 높일 수 있다. 이거 아까 나왔었는데 어디 있냐? 웃게 하셨다가 어디 있었지? 아까 웃게 하셨다 빨리 찾으려니까 못 찾겠네. 여기 있네. 303쪽 있잖아요. 303쪽 다시 보세요. 그 58번의 예문에 보면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웃기신다 이거 되죠?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웃으시게 하신다 이렇게 썼죠? 거기 있잖아요. 네. 웃으시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뭡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 피사동주를 장형사동에서는 피사동주를 높일 수가 있다. 웃으시게 하신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근데 단형사동과 달리 장형사동에서는 사동사건과 피사동사건이 분리될 수 있다. 이건 아까 나왔잖아요. 어디에 나왔냐면 그 구하는 거 거기 그 60번 예문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동생이 형을 살렸다 이거 했잖아요. 토요일에 동생이 일요일에 형을 살렸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토요일에 동생이 일요일에 형을 살게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게 좀 문제가 참 어렵네. 그러니까 요 문제는 그 토요일에 살렸다는 건 하여튼 현장성이다. 현장에서 CPR 보다면 꽝 죽었다. 근데 토요일에 동생이 일요일에 형을 살게 했다는 건 토요일날 막 CPR 했는데 차도가 안 나타나다가 일요일날 갑자기 살아.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에서나 나올 일이지만 이해가시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의 내용은 다 맞는 건데 이 그 단형사동과 달리 장형사동에서는 방법이나 수단을 부사적인 성분 사동주와 관련된 의미로 그러니까 이게 꼭 그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여기 지금 그런 것으로만 이제 그 해석이 그 사동주와 관련된 의미로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보세요. 밥을 먹였다고 먹게 했다잖아요. 거기 가번에 보세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먹였다 이거하고 어머니가 아이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먹게 했다. 그러면 밥을 먹게 했다는 건 단형사동이에요, 장형사동이에요? 장형사동이죠. 장형사동. 그러니까 장형사동이라는 것은 이 부사적인 성분이 사동주와 관련된 의미로만 해석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말 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좀 이게 말이 참 어려워가지고 참 이게 그래서 예문이 쉽다니까. 다 봐요.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이에게 자, 숟가락으로 대충 알긴 알겠는데 헷갈리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밥을 먹였다. 자 그럼 잘 봐요. 그러면 자 어머니가 사동주는지 아시겠죠? 아이 또 모르면 안 돼요. 아이가 피사동주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먹였다라고 해버리면 자 이 사동주가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맞잖아요. 먹였다. 근데 먹게 했다. 밥을 먹게 했다. 이거는 그렇죠. 피사동주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먹였다는 것은 이게 또 먹인 거라니까. 근데 먹게 했다는 것은 또 먹인 게 아니라 네가 먹게 하는 거예요. 너 안 먹으면 뭐 어쩌 이런 거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렸다는 거죠. 사동주와 관련된 의미로만 해석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써야지. 장형사동과 달리 단형사동에서는 뭔 말인지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이 단형사동하고 장형사동의 위치를 바꾸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말로 써놓으니까 참 어려운데 들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15분까지 하려고 했는데